학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신경계와 호르몬 첫 번째 시간인 신경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경계라고 나와 있다, 그치? 그래서 신경계에 대한 정의부터 볼게요. 뭐가 신경계인가? 라고 나와 있어. 일단 감각, 자극을 받아들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반응을 하는 일련의 과정을 신경계라고 얘기를 합니다. 감각기관에서 뭘 받아들여? 자극을 받아들여요. 자극을 받아들이고요. 그리고 이 자극을 어떻게 돼? 판단하고 명령을 내릴 거야. 그치? 명령을 내리며 이것을 누가 반응을 하는 거지. 적절히 반응을 일어나도록 만들어주는 일련의 과정을 얘기를 하는 거다. 이 과정이 일어나는 신호 전달 체계를 신경계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신경계 이렇게 보면 되고, 자, 이제 뉴런이라는 거 볼 거야. 신경계의 기본 구조인 뉴런 볼 건데요. 뉴런은 신경세포야, 신경세포. 신경계를 이루는 신경세포 한 개를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세포 하나가 이 자극을 전달하고 판단하고 명령하고 반응하기까지의 일련의 과정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변형이 된 형태를 뉴런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뉴런은 신경세포다라는 거 나와 있고요. 자, 뉴런의 구조 볼 거예요. 보통 뉴런은 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그리거든.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렇게 그려서 뭐 이런 식으로 그려요. 그리고 여기에 비엔나 소세지 몇 개 그려주고요. 그리고 여기에 짧은 돌기들 이렇게 그려주면 하나의 뉴런이 완성이 됩니다. 핵 그려주고요. 됐죠? 자, 요렇게 그려주고 난 다음에 여기에 안쪽에 있는 이 넓은 부분, 이 부분이 신경세포체라고 하는 부분이야. 신경세포체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세포체는 핵과 세포질로 이루어져 있다. 그래서 핵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 뉴런이라고 하는 신경세포의 생명활동을 조절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생명활동을 조절하더라. 자, 앞에 조그만하게 이렇게 나와 있는 요 돌기들이 있어, 그지? 돌기가 여러 개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개 있는 이 돌기가 가지돌기라고 하는 거예요. 가지돌기가 하는 역할은 자극을 받아들이는 역할을 해요. 자극을 받아들이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감각기관에서 자극을 받아들이든지 아니면 이 전 뉴런에서 자극을 받아들이든지 자극을 받아들이는 기능을 하고요. 자, 신경세포체에서 이렇게 길게 뻗어 있는 이 큰 하나의 돌기를 축색돌기라고 얘기를 해요. 축삭이라고 나와 있죠. 축삭돌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축삭돌기는요, 자극을 전달하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전달하는 역할. 다음 뉴런이나 아니면 반응기로 자극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축삭돌기다라고 알면 돼. 그래서 기본적으로 신경세포체, 가지돌기, 축삭돌기 이렇게 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고요. 얘네들의 기능이 어떤 건지 정도 간단하게 봐두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기본적인 뉴런의 구조 봤고요. 뉴런의 종류와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뉴런의 종류와 기능은 이런 식으로 나타낼게요. 책에 있는 거랑 비슷하게 나타낼 건데, 감각기관이 있어요. 여기서는 피부라고 할게요. 피부라는 감각기관이 있고요. 자, 그리고 여기에서 뭘 받아? 자극을 받을 거야. 자극을 받을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연결되어 있는, 여기에 이렇게 피부에 연결되어 있는 뉴런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생겼을 거야. 이렇게 생겨서 뭐 이런 식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자, 감각기관에 연결된 뉴런이라고 해서 이 뉴런을 감각 뉴런이라고 얘기를 해요. 감각 뉴런의 특징은 뭐냐면은 신경세포체가 이렇게 옆에 붙어 있어요. 얘가 신경세포체야. 그래서 신경세포체가 이렇게 옆구리에 붙어 있는 뉴런이 감각 뉴런이다. 감각기관과 연결되어 있고요. 자극을 전달하는 기능을 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이제 신경세포체 조그만하게 해서 감각 뉴런 끝부분에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뉴런이 있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 뉴런이 연합 뉴런이라고 하는 거예요. 연결해서 합쳐주는 뉴런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돼. 얘의 특징이 뭐냐면은 얘가 없어. 얘가 없단 말이야. 그치? 축삭이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축삭이라고 하는 부분인데 얘가 없어. 그래서 이 비엔나 소세지처럼 생긴 부분이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연합 뉴런은 이렇게 생겼어. 그리고 길이가 짧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에 연결되어 있는 뉴런 하나 더 있겠죠? 이렇게 그릴게요. 그리고요, 이렇게 해서 여기에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그릴게요. 자, 얘가 운동 뉴런인데, 운동 뉴런은 우리 앞에서 그렸던 뉴런의 구조와 기능 그림이랑 똑같이 생겼어요. 그쵸? 똑같이 생겼고요. 얘가 운동기관 반응기라고 할게요. 반응기. 여기서는 근육 정도 되겠네요. 그래서 여기서 뭘 한다? 이제 반응을 하게 되는 경로. 자극을 받아서 반응하게 되는 경로인데, 얘는 항상 감각 뉴런 다음 연합 뉴런, 운동 뉴런 순서대로 나타나더라. 순서 봐두면 되고요. 자, 계속 볼게. 감각 뉴런 모여서 무조건 이거야. 뉴런이 신경을 이룰 거야. 그래서 뉴런이 모이면 세포잖아, 얘가. 세포가 모이면은 신경이 된다. 그래서 뉴런이 먼저고요. 그 다음 신경 이렇게 될 거야. 그래서 뉴런이 모이면 신경이 되더라. 감각 뉴런 모이면은 감각신경, 연합 뉴런 모이면 연합신경, 운동 뉴런이 모이면 운동신경 이런 식으로 나타날 겁니다. 자, 그래서 감각기에서 받아들인 자극을 연합 뉴런에 전달을 해줘요. 이 연합 뉴런은 뭐를 이루고 있냐면은 중추신경계라는 것을 이루고 있어요. 이 중추신경계는 가운데 있는 신경계인데 뇌랑 척수가 여기에 포함이 돼요. 뇌랑 척수가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중추신경계를 구성하고 있더라. 그래서 여기서 뭘 한다? 판단을 하고 명령을 내리는 곳이 중추신경계 연합뉴런에서 하는 거다라고 알면 돼요. 자, 그리고 운동뉴런, 운동신경을 이루고 있고요. 연합뉴런의 명령을 받아서
반응기로 전달해서 반응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것이 연합뉴런이다. 그래서 자극의 전달 경로, 자극을 받으면 감각기관에서 자극을 받고 감각뉴런, 연합뉴런, 운동뉴런, 반응기, 반응 순서대로 나타나는 것이 자극의 전달 경로다. 항상 감각, 연합, 운동 방향으로 한 방향으로만 일어나더라 라는 거 알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기본적인 신경계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뉴런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그 다음 이제 중추신경계와 말초신경계를 비교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추신경계와 말초신경계를 알아볼 건데요. 우리 일단 신경계를 분류를 할 거예요. 이렇게 분류를 한번 해볼 거야. 신경계라고 있는데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져 책에 있는 것처럼 중추신경계와 말초신경계로 나눌 거야. 중추신경계와 말초신경계로 나뉘어질 거고요. 자, 중추신경계라고 하면서 우리 몸의 가운데 이렇게 중앙에 있는 신경계를 중추신경계라고 얘기를 하고요. 우리 몸 끝부분에 있는 신경계들을 말초신경계라고 얘기를 해요. 끝부분과 연결된 신경계를 말초신경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중추신경계는 크게 둘로 나뉘어져요. 뇌와 척수로 나뉘어지고요. 말초신경계도 크게 두 개로 나뉘어져요. 체성신경계라는 것과 자율신경계로 나뉘어집니다. 뇌는 다시 한 5개 정도로 나뉘어져. 그래서 큰 뇌, 작은 뇌, 중간에 있는 뇌, 그리고 사이에 있는 뇌, 연수, 그리고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뭐 뇌교라는 것도 배우는데요. 고등학교 때 배우는 거고요. 중학교 때 배우는 학교도 있고 안 배우는 학교도 있더라. 그래서 일단 뇌와 척수로 나뉘어지고요. 체성신경에는 둘로 나뉘어져요. 뇌신경, 12쌍, 얼굴 쪽에 있는 신경이고요. 그리고 척수신경 31쌍으로 나뉘어집니다. 자율신경계는 교감신경이라는 것과 부교감신경이라는 것으로 나뉘어지더라 라는 거. 이때 교감신경은 우리가 흥분 상태나 긴장 상태일 때 나타나는 거고요. 부교감신경은 안정된 상태일 때 부교감신경이 작용한다 라는 것까지 간단하게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신경계는 크게 중추신경계와 말초신경계로 나뉘어진다. 그리고 세부적으로 나눴을 때 이렇게 된다 라는 것들 정리를 한번 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중추신경계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중추신경계. 연합신경으로 이루어져 있어. 연합뉴런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연합뉴런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판단하고 명령을 내릴 수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가운데 있는 뇌와 척수로 이루어져 있더라 라는 거 알면 돼요. 그래서 연합뉴런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뭐 한다? 판단하고 명령하는 기능을 하더라 라는 거. 자, 뇌가 있는데요. 뇌 그림은 따로 안 그릴게요. 안 그리고요. 뇌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5개 있어. 책에 있는 그림이라든가 다른 그림들 보면서 정리를 해요. 그래서 첫 번째 대뇌라는 거 있어요. 가장 큰 뇌야. 대뇌 있고요. 대뇌 정리하면 어떻게 돼요? 좌우 두 개의 반구로 이루어져 있대. 좌우 두 개의 반구로 이루어져 있고 주름이 되게 많대요. 요런 것들. 자,
자극을 느끼고 판단하여 적절한 신호를 보며 몸의 감각과 운동을 조절한다. 그래서 몸의 감각과 운동을 조절하는 역할을 해요. 그리고 기억, 추리, 학습, 감정 등의 고등 정신작용을 담당합니다. 됐죠? 이런 것들 일어나요. 언어라든가 기억, 추리, 사고, 판단 이런 것들을 하는 곳이다 라고 알면 돼. 그래서 기본적인 대뇌 이렇게 될 거고요. 대뇌보다 좀 작은 뇌 있어요. 소뇌라는 거 있어요. 소뇌도 좌우 두 개의 반구로 이루어져 있어요. 소뇌에서 하는 역할 중에 중요한 역할이 평형감각 기능을 담당을 하는 겁니다. 근육 운동을 조절하는데 조절하고요. 그리고 몸의 자세와 균형을 유지한다. 자, 우리 여기서 뭐 연결해야 돼요? 귀에서 나와 있던 전정기관이랑 방구리관에서 느끼는 평형감각기관은 소뇌에서 인식을 해서 판단해서 명령을 내리더라 라는 거. 그래서 전정기관, 방구리관 여기에 연결시켜 주고요. 자, 그 다음에 중간뇌 볼 거예요. 중간뇌는요, 동공 조절합니다. 눈의 움직임, 눈하고 관계되는 거야. 눈하고 관계되는 겁니다. 눈하고 관계되는 눈의 움직임이라든가 동공의 크기 조절. 그렇지? 동공과 홍채 조절하는데요. 이 동공과 홍채가 조절되는 것이 의식적으로 조절되는 것이 아니라 무의식적으로 조절돼. 그래서 동공의 크기가 조절하는 무조건 반사의 중초야. 무조건 반사라고 얘기를 해. 의지와 관계없이 일어나. 그래서 우리 응급실에 제일 처음에 실려가면 뭐 해? 의사 선생님이 조그마한 후레쉬 가지고 눈까지 짚고 후레쉬 비추죠. 뭐 하는 거야? 빛이 많을 때 밝을 때 동공의 크기가 축소되는지 확대되는지 이거 확인하는 거야. 그래서 중간뇌가 정상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간뇌가 생명활동하고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다라는 얘기죠. 그걸 확인한다는 얘기는. 자, 중간뇌 확인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라고 참고로 알면 되고요. 자, 이제 간뇌 볼 거예요. 간뇌. 사이에 있어서 간뇌라고 얘기를 해. 사이관자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요, 항상성 유지하고 관계 있어. 항상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의 상태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하려는 성질을 항상성이라고 얘기를 해. 몸의 상태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하려고 한다. 그래서 이거 가지고 뭘 한다? 신경계나 호르몬을 조절하는 중추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경계나 호르몬을 조절하는 중추, 간뇌다 라고 하면 돼. 사이에 있는 뇌, 간뇌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뭐 봐야 돼? 이제 연수 봐야 되죠. 연수. 연수는요, 신경의 좌우 교차가 일어나는 곳이 연수야. 그래서 오른팔에서 오는 신경이 쭉 오다가 연수에서 교차가 되어서 왼쪽 뇌하고 연결이 되는 거고요. 왼쪽 팔에서 쭉 오는 신경이 좌우 교차돼서 오른쪽 뇌에서 느껴. 이런 식으로 신경이 좌우 교차하고 관계되고요. 그리고 눈물이라든가 침분비, 눈물, 침분비, 재채기, 콧물 같은 등등등 우리 얼굴 쪽에서 일어나는 무슨 반사? 요 반사, 무조건 반사.
의지와 관계없이 일어나는 무조건 반사의 중추가 되는 것이 뭐다? 연수다라고 알면 됩니다. 자, 요렇게 했고요. 이제 뭐 봐야 돼? 척수 봐야 되죠, 척수. 척수 볼게요, 척수. 척수 여기다 정리를 하자, 척수. 척추는 뼈야. 척추는 등뼈를 척추라고 얘기하고 등뼈 속에 들어있는 신경을 척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감자탕집이나 뼈해장국집 가면은요, 등뼈 안에 물렁물렁한 거 들어있어요. 그죠? 뼈 속에. 그게 척수라는 신경입니다. 자, 그래서 척수예요. 척수는 신경의 이동 통로야. 통로 역할을 하고요. 배변이나 배뇨 그리고 무릎 반사, 회피 반사 이런 것들이 일어나요. 이런 것들의 무조건 반사의 중추가 되는 곳이 척수다라는 거.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 중추신경계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들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쭉 해서 정리를 한번 해봤다. 이제 말초신경계에 대해서 알아볼 거야. 이제 말초신경계. 자, 중추신경계는 여기까지 하고요. 말초신경계. 자, 말초신경에 보니까 얘는 어떤 신경으로? 감각이랑 운동뉴런으로만 이루어져 있어요. 신경. 그래서 중추신경계는 연합신경으로 이루어져 있다면 말초신경계는 감각과 운동신경으로 이루어져 있더라 라는 거 비교해서 알면 되고요. 자, 온몸에 퍼져 있대. 우리 온몸에 퍼져 있어서 중추신경계와 온몸을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이렇게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말초신경계다라고 알면 돼요. 자, 우리 감각신경, 운동신경은 앞에서 다 했어요. 그죠? 감각신경은 감각기관에서 받아들인 자극을 중추신경계로 전달해주는 역할을 하고요. 중추신경계에서 판단이나 명령을 내리면은 운동신경을 통해서 우리가 반응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거다라는 거죠. 자, 그런 것들 알면 돼요. 자, 자율신경 나와 있어요. 우리 아까 신경계 쭉 분류를 할 때 체성신경계와 자율신경계까지 말초신경계에서 분류를 했단 말이야. 그치? 그래서 자율신경이 뭐와 뭐로 나뉘어진다 그랬다?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으로 나뉘어진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쵸? 맞아요? 자, 그래서 서로 어떤 기능을 하냐면 교감신경, 부교감신경은 서로 반대되는 기능을 해요. 반대되는 기능.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교감신경은 우리가 어떤 상태, 흥분 상태나 긴장 상태에서 일어나는 반응들은 교감신경에 의해서 일어나는 거고요. 안정된 상태로 되돌아가려고 하는 상태를 부교감신경이 조절을 하더라라는 거 알면 돼. 그래서 얘는 대뇌의 영향을 받지 않아요. 자율신경은 대뇌의 명령을 받지 않습니다. 간내나 연수나 뭐 이런 것들에 영향을 받는데요. 자, 그래서 보면은 교감신경, 부교감신경 비교해놨단 말이야. 그치? 동공 크기 나와 있고요. 이렇게 할까요? 책에 있는 것처럼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있고요. 동공 크기 나와 있고 호흡 운동, 심장 박동,
소화운동, 이런 것들 나와 있어요. 자, 둘 중에 하나만 정확하게 이해를 하면 돼요. 그래서 교감 보면은 동공 크기가 어떻게 돼? 확대돼요. 호흡 운동은 어떻게 돼? 빨라지죠. 촉진되고요. 심장 박동도 얘랑 두 개 연결되는 거니까 심장 박동도 촉진이 돼. 근데 소화는 잘 안 돼. 소화 운동은 억제되더라 라는 거. 그러면 반대니까 부교감은 동공이 축소가 될 거고요. 호흡 운동은 억제가 될 거고요. 심장 박동도 억제가 될 거고요. 소화 운동은 촉진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알면 돼요. 오른쪽에 있는 내용들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은 같은 내장기관에 분포하여 서로 반대되는 작용을 한다라는 거. 자, 그래서 교감신경, 부교감신경의 특징이에요. 얘네들 둘은 어떻게 같은 내장기관에서 반대 작용을 해요. 자, 같은 곳에서 반대되는 기능을 하는 이 작용을 무슨 작용이라고 하냐면 길항작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길항작용. 그래서 요 정도 명칭 정도 알아두고 가자. 길항작용이다 라는 거. 자, 교감신경은 긴장하거나 위기 상황에 처했을 때라고 했고요. 부교감신경은 안정된 상태로 만들 때 작용을 하는 거다라는 것까지 알면 되겠네요. 그래서 말초신경계는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내용이 조금 많았어요. 그죠? 이번 시간에 한 내용들 간단하게 정리를 할게요. 우리 신경계에 대해서 알아봤어. 신경계의 가장 기본이 되는 신경세포 뉴런의 구조 봤고요. 그리고 뉴런의 종류들 봤습니다. 그쵸? 그리고 본격적으로 신경계에 들어가서 중추신경계와 말초신경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런 내용들 알아봤으니까 외워야 되는 거 외우고 정리하고 시험 잘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이번 시간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